안녕하세요. 똘똘한 매장을 만드는 손익관리법의 이정훈입니다. 배민 아카데미 이러닝 영상의 손익관리 시리즈 중 손익계산서 작성법을 시청하신 사장님들께서는 매월 매장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매출 비용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방법과 함께 각 항목에 실제 숫자를 채워 넣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월 발생하는 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전체 금액으로만 간단히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체 매출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월에 비해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매출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업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 매출이 줄어서 광고나 판촉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최소의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타겟하여 어떠한 광고와 판촉 활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매출 감소의 원인을 우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인지, 저녁시간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인지, 객장의 매출이 문제인 것인지, 배달 매출이 문제인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매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이나 시간,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매출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매장의 포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사장님들이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포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매출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포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 기능을 활용하기가 어려우신 사장님이라면 동일한 메뉴라도 이름을 필요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포스 기기에 등록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을 분류하여 정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손익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각의 메뉴는 모두 다른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식재료비, 매출 원가가 메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같은 메뉴라고 하더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서도 매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의 경우에는 사이드 디쉬의 제공이 달라질 것이고요. 패키징을 위한 부자재 비용, 배달 및 외부 결제 수수료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메뉴라 하더라도 판매의 형태와 방법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매출을 내고도 남는 돈이 다르다면 내 매장의 매출 구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맞게 매출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매출 항목을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분류 항목이 정해지고 나면 매월 마감이 끝나고 그 숫자를 채우셔야 할 텐데요. 이때 혼돈되거나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이 아닌 카드나 외부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매출의 발생과 입금 시점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짧게는 2일, 길게는 3일에서 4일의 시간을 두고 입금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장 입금액으로 매출을 정리하다 보면 정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의 기준을 판매 시점으로 정의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포스 기기의 통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많은 사장님께서 혼돈하시는 것이 바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드나 배달 앱을 통해 결제된 매출은 수수료를 공제하여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판매 금액과 입금액이 당연히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매출은 결제된 판매 금액으로 계산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계산해보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카드 수수료의 경우 매출액의 1에서 2%에 불과한 적은 돈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순수익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이익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배달 판매의 비중이 높고 복수의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매장이라면 판매 방법에 따라 매출을 정리하면 각각의 수수료 비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된 비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종류가 많아서 매출보다도 정리하기가 어렵고 귀찮습니다. 따라서 매월 사용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지출인 통장 출금액과 비용 계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에 따라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많은 종류의 식재료 비용은 주재료와 부재료로 크게 묶어주거나 매입 거래처에 따라 구분해주면 정리가 용이하고 원가의 변동을 쉽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기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라면 고기를 매입하는 육류 도매상, 야채, 잡곡, 공산품을 매입하는 종합 식자재상, 주류와 음료 도매상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게 되면 정리가 용이하고 거래처별 계산서나 출금액을 통해 비용의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고깃집, 횟집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특정 식자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전문 식당이라면 원가 관리를 위해서도 주재료의 매입 비용은 반드시 따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료나 인건비와 같은 판매 관리비는 실제 지급된 비용이 누락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차료는 관리비와 부가세, 공동사용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고 인건비의 경우 사대보험료, 식대와 교통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제 많은 사장님들께 본인 매장의 인건비를 여쭤보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비용은 급여액의 120에서 140% 수준까지 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의 내용처럼 4대 보험료만 계산하여도 신고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용자 부담분으로 발생합니다. 작은 규모의 가게에서는 직원이 4대 보험료의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납부 책임을 지는 사장님이 근로자 부담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액의 120%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는 고용으로 인한 실제 부담 비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특정 월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 불시에 지급하게 되는 직원의 퇴직급여는 적지 않은 금액이 특정 월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비용과 손익의 계산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매월 나누어 예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관리가 용이한데요. 세무신고나 회계 기준과는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장님의 실질적인 손익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분기나 반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월에는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정상적인 영업손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데요. 매월 매출액의 5% 수준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예수금을 적립해두면 관리상의 불편과 함께 비용의 지출 부담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직원의 퇴직을 대비하여 매월 급여액의 12분의 1씩을 적립해 놓으면 실질 인건비의 계산이 용이하고 퇴직급여 지출 부담이 분산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손익계산을 위한 매출과 비용의 산출과 적립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따지고 이를 정리하는 것은 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의 과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경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매장의 특성과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매출과 비용의 항목을 설정하시고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숫자는 매월 쉽게 확인하여 작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꼼꼼히 따지고 내 가게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손익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민 아카데미 1타 강사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